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워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조 읽겠습니다. 1조 전문성 제고, 2조 정의, 중개업 의보업, 3조 중개 대상물의 범위, 토건 입관공, 4조 자격시험 시도지사, 5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6조 시험 결격 사유, 7조 자격증 대여 금지, 자격 취소 1-1, 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1-1, 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록관청 대통령령, 거기 법인의 옆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하나 적으시겠습니까? 협동조합이 올해부터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언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 있어요? 구조에 그 법인 있죠? 여기 법인의 회사로서 상법상 회사였는데 지금 협동조합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협동조합 포함됐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협동조합. 적어드릴게요. 싸우지 마세요. 구조에 이게 지금 올해 1월 10일인가 26일인가 시험이 됐죠? 개설 등록과에서 법인인데 이 법인의 주식회사 회사였는데요. 지금 이제 협동조합까지 포함했다는 거죠. 협동조합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한번 언급해도 나쁘지 않은 문제 같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은 시험 문제 출제하면 이걸 넣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로 주식회사 뭐 이렇게 했잖아요. 상법상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나오면 틀렸는데 이 문제 혹시 출제한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싶고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월 달에 바뀐 거니까 충분히 시험 출제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10조 등록 결격 사유. 미피파 금종면 3년, 집행유예 자치 3년, 자격정지 등치 3년, 업무정지 입월 3년, 사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자에 금이 금고 이상인데요. 여기 또 바뀌었죠, 이번에 또? 예, 바뀌어서 지금 10조하고 있죠? 10조에서 이 금고가 어떤 거 바뀌었습니까? 금고가 이법 위반 있죠? 이법 위반이 이걸로 좀 바뀌었다는 거. 이법을 하나 넣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그 중에서 금고 이상의 향이 해당이 되어야 등록 결격 사유. 예전에는 그냥 금고 이상이었죠? 이법입니다. 이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네, 금고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법 위반. 이법이라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의한 금고형 이상한 등록 결격 사유라는 거예요. 금고, 징역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사형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형까지가 있는데 이 문제도 아마 출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문제가 제가 법이 한 4개, 5개 바뀌었는데 통상적으로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올해.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제가 모의고사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 등록증 교부, 12조 이중 등록 금지, 13조 개업 공인중개사의 설치 기준,
14조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이 문제도 14조에 대해서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필요한 조문이 되겠어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이게 입장 정리가 된 게 없으니까요. 자, 법인입니다. 법인만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이 법인이 지금 현재 이 매매와 관련돼서 허용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와 관련된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14조는 아마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되면 오답 처리될 확률이 높아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5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16조 인장의 등록. 인장의 등록.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17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개시. 등신자 보수. 등신자 보수. 등이 등록, 신이 신고. 신고 필증이죠. 그다음 자격증, 원본, 보수,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관련된 서류였죠. 고가, 그다음에 수수료, 요일을 반드시 게시해야 된다. 올해 시험 문제죠, 이 문제는. 18조 명칭. 18조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19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이 옆에 등록 취소라고 하나 적으시겠습니까? 등록증을 대여하게 하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 취소 사유고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그다음 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 중개사무소의 이전. 21조 휴업폐업 신고. 휴업폐업 신고. 3월 초과. 3월 초과. 6월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6월 초과하고 옆에 예라고 쓰십니다. 6월 초과 예상. 징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또 취업, 공무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 21조 간판의 철거. 간판의 철거. 이폐취. 이배치. 22조 일반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물가 수준. 물가 수준. 22조 물가 수준 옆에 점 하나 찍으시고요. 점 하나 찍으시고 서식하고 서식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써주셔도 되겠네. 서식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중개 계약의 서식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건 의무사항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전속 중개 계약은 의무 사용이잖아요. 예. 서식이. 그래서 좀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이 전속 중개 계약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때 3년간 보관한다는 것이 뭐 매년 답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뭐 이게 답이 아닐 것 같고요. 서식을 사용하고 2주일에 한 번 문서 통지하고, 이 문서로 통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2주일에 한 번 문서로 통지하고, 그다음 스스로 50% 범위가 내가 어떤 의미인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나서 뭐 당사자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고객과 거래했을 때 스스로 50% 범위 내는데, 이 보수예요. 스스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이 문장이 올해 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4조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지정.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이 문제도 주의하시고요. 25조 중개 대상물의 확인. 중개 대상물의 확인. 중개 완성되기 전. 중개 완성되기 전.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3년 보존. 3년 보존. 그다음 주거용. 주거용. 태권도 입감비 거치. 태권도 입감비 거치.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면 그 위에다가 살짝 기본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기본 확인 설명서 내용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이라 쓰시고요. 실내 벽화는 세부 사항이었죠. 이 문제 올해 이걸 극복하셔야 아마 70점대가 넘으실 겁니다. 그다음 26조 거래 계약서의 작성. 거래 계약서의 작성. 인표 인권 금일 조기 확약. 인표 인권 금일 조기 확약. 다시 한번 거래 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돼서 필수적 기재 사항이죠. 이거 반드시 극복하셔야 될 겁니다. 인표 인권 금일 조기 확약. 그다음 29조 기본 윤리. 기본 윤리. 그다음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공탁 3년. 공탁 3년. 31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32조 중개보수 중개보수 주택 0.9 주택 0.9 5천만 원 미만 월세 곱하기 70% 5천만 원 미만 월세 곱하기 70% 오피스텔 매매 교환 0.5 오피스텔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 임대차 0.4 이 문제는 100% 나온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푸셔야 아마 90점대가 넘으실 겁니다. 실수해서 한두 개 틀리시더라도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33조 금지행위 금지행위 이 33조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33조 금지행위가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은 없는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거래를 지금 허용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보면 직접 거래와 관련돼서는 정확한 건 아니다. 이러실 필요 없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건 뭐 100%인 것 같아요.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이게 허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 논란이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협회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다음에 제가 시험본이 확정된 후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험에 출제합니다. 33조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 문제하고 아까 몇 조였죠? 저 위에서 14조는 논란이 매년 나온 겁니다. 매년 나온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33조죠. 3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 실무교육 28시간 32시간 실무교육 28시간 32시간 연수교육 2년 2개월 전에 2년에 한번 연수교육 2년에 2개월 2개월 전까지 통보 2개월 전까지 통보 12시간 16시간 교육 12시간 16시간 교육 직무교육 3시간에서 4시간 직무교육 3시간 4시간 연수교육 2학 나왔으니까 연수교육이 아마 우리 시험에 답일 텐데요. 이 연수교육에서 밑에다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상액 500만 원을 적습니다. 500만 원 하나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이 우리 답일 거예요. 연수교육. 그 다음에 35조, 36조, 39조는 별도로 정리해야 된다겠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38조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사부 결격 2등 소양 업자 최이. 사후 결격 2등 소양 업자 최이 이 문제를 반드시 맞으셔야 100점 나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부 결격 2등 소양 업자 최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업무 최씨를 외우셔야 돼. 최씨. 자, 업무의 정지. 업무의 정지 40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41조 협회의 설립. 협회 설립 42조 공제사업. 공제사업 46조 포상금. 포상상금 포상금의 별표 3개 치시고요. 이건 계산 문제. 아무튼 푸셔야 됩니다. 이 문제 푸시면 거의 뭐 100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46조 계산 문제. 네? 올해 할 겁니다. 계산 문제. 즐거우신가요? 46조 계산 문제, 그 다음에 32조 계산 문제. 올해 2개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 그다음 48조 3-2 무부금상리. 무부금상리 여기에서도 금지 행위와 관련돼서는 다시 하겠고요. 그 다음에 49조 벌칙 1-1 벌칙 1-1 51조 과태료. 과태료 좀 복잡하긴 하죠. 이거 제가 보통 계획을 먼저 짜니까요. 우리 이거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계획적으로는 3월 한 셋째 주 넘어가면 3월 28일인가 아까 된 것 같죠? 그렇죠, 선생님? 네. 3월 28일. 그때 정도 하죠, 뭐. 뭐래요? 체육대한다고? 잘못 들었나요? 3월 28일 체육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화 좀 준비하시고요. 3월 28일부터 제 과목 특강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특강의 강점은 압축강입니다. 압축강이고 단기간에 끝냅니다. 이게 2달에 할 거 일주일이 끝냅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간적 내려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더라고요. 작년에 좀 아쉬웠던 게 7월달 때가 그때 뭐 우리 수강생 안 계셨습니까? 7월달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7월달에 하다 보면 촉박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본인들에 대해 스스로 자신감 얻으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3월 28일 날 해서 한 2주 계획하고 있는데요. 좀 길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2주 정도 해서 20시간 개론 20시간이 안 돼도 되겠습니다. 15시간에서 몇 시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주야간 근무가 일정이 안 맞아서 일정은 우리 선생님 일정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는데 일정을 주시면 여러분들 그 밴드 활동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거든요. 밴드에서 서로 일정을 공유해서 오시면 워낙 그 주야간 공부를 다 못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의는 이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하지 않고요. 제가 정식 교재로는 사용 안 하는데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요점 정리. 아마 그게 더 편할 겁니다. 여기 보면 문제도 한 1000문제 들어있습니다. 500문제 이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할까 아니면 기출문제 풀이를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기출문제는 10개년치 400문제 좀 넘게 지금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맞춰주시면 제가 저 일정도 좀 조정을 해야 돼서 지금 미리 공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돕니다. 2주 간격으로 도고요. 그래서 개론이 때 한번 할 거고요. 개론이 바로 끝나면 4월 첫째 주, 4월 둘째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까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때까지 해서 500문제 정도의 500문제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00문제 정도 공인중개사법 푸시면 아마 거의 8점대 나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경험이. 그래서 이때 하시면 아마 1, 2차에 대한 아마 고민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주 시간 말이 2주입니다. 2주 이상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주 동안에 총 정리하는 거니까요. 몇 시에? 몇 시 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7시 반부터 했는데 올해는 제가 아침이요? 네, 근데 올해는 제가 올해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리겠어요. 시간 약속을. 왜냐면 올해 우리 선생님하고 약속을 먼저 선생님 일정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맞춰서 여러분들하고도 그래서 같이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건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냥 7월달까지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끝나면 아마 5월달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5월 첫째 주나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제가 세법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있어요. 물론 세법 교수님 잘 가르치시지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법을 한번 빠져버리면 전체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세법은 기출문제 한 장 가지고 합니다. 진짜 한 장입니다. 한 장 가지고 한 장으로 총정리가 돼서 한 장으로 해서 기출문제 한 40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세법에서는 거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시면 안 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압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더니 좀 도움 되셨다 하더라고요. 제 전국 제가 이제 금융자격증 강의하다 보니까 세법 월당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교수님들한테 저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저하고 비교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기회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세법도 지금 10개는 기출문제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건 수업 시간에도 하실 겁니다. 우리 교수님, 이 교수님이 하실 건데 똑같은 교재를 하시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은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게 되면 민법을 손대볼까 합니다. 민법은 지금 당장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민법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되는데 민법도 기출문제 풀 겁니다. 10개년 기출문제를 아마 저하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수님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시험 유형을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출문제 풀이인데 지금 전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구나, 지문들이 똑같이 반복되구나 할 거예요. 새로운 지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들이 시험 오류 논란 때문에. 그래서 민법에서는 제가 다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 할 거고, 일단 총칙하고 계약법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칙 계약법. 그 다음에 윤사특별법 여성 문제는 뭐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뭐 9월 달에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다 보면 그쪽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여성 문제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10문제, 이쪽에서 10문제, 이건 그렇게 뭐 까다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요. 이쪽 문제 하면 아마 무난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공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법은 어떻게? 우리 선생님하고는 할 건데요. 다른 분들 제 상관. 공법에서 너무 유능하셔서 제가 손 안 대는데요. 공법도 저는 작년에는 우리 계신 분들한테는 공법 교수님이 요점 정해 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만든 게 있어요. 작년에 한 10장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 20페이지나 되나요? 그걸로 하면 선생님하고는 50점만 넘으시면 되죠? 공법. 네. 그래서 67점 맞아갖고 오시더라고요. 50점 맞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식법에서는 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등기법은 제가 손 대지 않겠어요. 어차피 등기법에 여러분 다 틀려요. 시험장에 가면. 등기법 해도 틀리잖아요. 네? 공간구축에 관한 법. 여러분 공간법이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나요? 지금? 공간구축에 관한 법을 아니까? 지적법. 예? 지적법. 옛날 이야기고. 3년 전에 지적법을 했고요. 지금은 지적법을 하지 않습니다. 공간구축에 관한 법률. 교수님은 무시하시네요.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 공간법 그러는데. 지적법 내용 같습니다만 이름을 좀 바꿔놨어요. 이것 하고 제가 세법 이게 10문제고 12문제가 되거든요. 맞죠? 12문제고 세법 16문제가 28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크게 공부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공식법 여러분들 지금 걱정되시는데요. 60점 다 넘습니다. 근데 8점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하고는 올해 계속해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말까지는 일단 6월 25일까지인가요? 6월 30일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이 좀 강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좀 하기 힘드실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하고는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분들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맞춰서 선생님 못 나오신 일정하고 잡아서 다른 과목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6월 이전까지 해서 과목이 전체적으로 500문제 이상 풀어보실 거고 3번 정도, 4번 정도 들어보시면 아마 6월 말 모의고사 개인적으로는 6월 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우리 전원 수강생들은 50점대는 거의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상은 거의 틀려본 적이 없는데요. 6월 말 모의고사에서 평균 50점대가 넘으시면 실제 10월달 가서는 7점대가 다 넘어오십니다. 7점, 8점대 나오시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4점대 나오기 어렵습니다. 4점대 나오기 어려운데 이 정도 하시면 아마 50점대 다 나오실 거고요. 55점에서 60점 사이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7, 8월달 혹시 바쁘신 일이 있으면 업무를 보시면서 템포를 조금 죽이셔도 돼요. 여름 지금 열기로 제가 보기엔 10월까지 못 갑니다. 못 가니까 템포를 한번 죽여야 돼요. 죽이는데 그게 아마 7, 8월 달에 스스로 쓰러지지 마시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일정은 올해 일정 거의 잡힌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무시하게 했습니다. 7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9시 반까지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촉박했어요. 7월 달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오시면 새로 오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일정을 잡아서 일정이 길면은 아마 첫 스피드로 요점 정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아마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첫 모의고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매월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점수입니다. 한 10점 높더라고요. 모의고사보다는. 모의고사 조금 어렵게 출제하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도 혹시 그 과목별로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제가 교수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3월 넘으면 좀 긴장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날씨도 풀리잖아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35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협력까지 여기서 할 차례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 협력입니다. 상호 협력 235페이지 보시면 자, 235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입니다. 자, 236쪽 보겠습니다. 236쪽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여러분 협회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는 협회가 뭐 100% 나올 걸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협회가. 그럼 작년에 협회가 안 나왔다면 올해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오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답이. 한 문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236쪽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한 공동 중개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매도인 A가 있고 매도인 B가 있다면 매도 의뢰를 갑하고 을하게 하게 되면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건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인데 이 지정 요건에 구비한 쪽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는데 실제로 현직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는 그렇게 활용하는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활용하시는 않으신다더라고요. 오히려 직방을 더 활용하시지. 그래서 약간 이게 정부에서도 이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의지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올해 서초구청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내년에는 전자거래, 인터넷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전부 개인적으로는 사이트를 하나씩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만들 필요는 없고요. 홈페이지 만들 필요 없고 일종의 요즘은 분양돼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요건에 맞게끔 만들어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전국 거래가 인터넷 거래가 된다니까요. 지금은 당사자끼리 만나서 거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터넷 거래가 된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하면 봐야 되겠는데 이건 제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전번에 한번 교차로 문제가 많다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인터넷 사업으로 된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하나씩 다 분양해 드릴까 합니다. 돈 내랄 건 아니고요. 기분 하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올해 서초구청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하나씩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차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순천 쪽에 있는 분들 하나씩 분양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활용이 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좀 활성화 되겠는데 그게 나은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게 나은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본인의 사이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세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근데 비싸죠? 여기 교차로 그 사이트 하나 운영하는데 1년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내신 것 같은데.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의 지정 이게 별표 치시고요. 이 도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36페이지 그 도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요건을 구비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를 하나 치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락해 줍니다. 연락해 주고요. 30일 동그라미 치세요. 30일. 자, 국장이 30일 이내에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서류와 관련된 보완해야 될 거 있으면 보완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해 주겠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 운영할 거가 관련된 회사 규정과 관련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는 별표 칠까요?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3개월의 동그란 별표 칩니다.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 신청을 할 때 이 지정 신청을 할 때 요건 우리 회사로 보면 정관이죠. 이 정관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정관 조치를 하지 않고
지정 요건, 일단 요건이 맞은지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나서 다시 3개월 뒤에,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과 관련된 회사 정관을 다시 한번 국장에게 제출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이게 회사로 보면 정관입니다. 이 정관을 제정해서 3개월 이내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 1년 이내에 운영을 안, 1년 경과했다면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 요건 보시겠습니다. 지정 요건에 구비해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다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규정이야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전기통신 사업부의 규정이야 부가통신 사업자 이해한다 밑줄 칠까요? 부가통신 사업자 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이게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용량유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밑줄 칩니다.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2번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을 보유할 것에서 처리 기사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기사. 이 자격증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체제가 기사 밑에 기능사라고 있나봐요.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기능사라고 나옵니다. 기능사. 문제가 그렇죠? 자, 기사입니다. 기사. 기사와 기능사. 다르고요. 기사와 기능사. 기사, 기능사 이야기 나오니까요. 저한테 맨 그런 이야기, 그런 이상한 자격증 이야기는 다시 마시고요. 제가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전에 재밌는 자격증 하나 생겨요. 제가 이거 나왔으니까 기술 신용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생깁니다.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 혹시 공과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제가 하면 이거 괜찮습니다. 자격증. 지금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 가면 기술 평가를 해요. 그 평가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데 이게 그동안 주먹구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간 한 5만 건 이상 이루어지는데 향후는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많이 이루어지냐면 이 크라우딩 펀딩을 좀 정부에서 육성하려고 좀 난리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 이게 또 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크라우딩 펀딩은 기술력을 중간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개인 투자조합, 이 개인 투자조합에 대한 기술력도 누군가는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을 때만 평가, 외국에서 평가받을 수가 없었어요. 변리사 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체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신용평가사가 내년에 국가 자격증이 됩니다. 내년에 국가 자격증이 되고 올해는 시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시험 보는데 유용하게 안 나와서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이제 이것도 가면 어렵겠죠, 처음에. 기술신용평가사가 내년에 아마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고요. 올해는 민간 자격증으로서 다음 달 시행합니다. 그게 당연히 국가 자격증 인정해 주겠죠. 올해는 일반인들 시험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먼저 상급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상급 기술신용평가사, 기술평가사라고 하고 지금 신용평가사라는 아마 신용평가사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고요. 상급에 있다가 이게 상급에서 2년이 지나면 아마 2급을 시험 응시볼 수 있습니다. 2급. 그 다음에 2년에서 5년인가요? 이게 5년 지나면 1급을 시험 볼 수 있어요. 기술평가사. 이 기술평가사가 이제 누구 수준이냐면 변리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변리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변리사 어렵잖아요. 지금 뭐 변호사 시험보다 더 어려운 사법시험보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차피 누구든지 일반인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일반인한테 허용을 함으로써 일반인이 사무실 오픈하고 기업들이 찾아오면 거기 신용평가해주고 그 신용평가에 근거해서 은행들은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우리나라가 이제 많잖아요. 1금융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2금융권, 3금융권까지도 확대가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1회 시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개 항목인가 되는데 저는 화학이라든가 이런 화학업종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그쪽 기술계통 쪽은 그쪽에 전문가 계신 분들은 한번 등급 좀 9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내일 가서 시험 보시면 합격합니다. 내일 가셔도. 왜 내일 가셔도 합격하시냐면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가 금융 저한테 부동산 학교로 배우셨죠. 근데 그 뒤로 갈 때는 2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업종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번 기술 신용평가 멋있잖아 이름이 이름평가 예전에 한번 해보시고 이거 보니까 기사가 나와서 생각했어요. 기사예요. 기능사가 아닙니다. 기사는 뭐 대학교 4년제 이상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사 시험을 응시하려면 대학교 4년제 이상의 학력 소지자여야 된다.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그 기능사는 기능사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그 전문대 고조 네,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기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공인중개사의 밑줄 치고요. 자, 공인중개사의 밑줄 치시고 그 옆에다가 개업이라고 쓰고 X표 칩니다.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면 되지 개업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꼭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치고요. 4번에 별표 치고 이게 좀 어려워요. 숫자가. 당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00명의 동그라미 별표 칩니다. 500명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2개 동그라미 치고요. 거래 정보망은 500명 2개. 그 다음에 각각 특별시, 광역시, 도미,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30인의 동그라미 칩니다. 30인.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5, 2, 30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5, 2가 몇 개라고요? 30개. 5, 2, 30개. 이렇게 오시면 아마 내년에 안 틀릴 겁니다. 5, 2, 30개. 5, 2 볼 때마다 몇 개 주라고 그래야 돼? 시장 가시면 이제 30개. 5, 2 몇 개씩 사셔야 돼? 30개.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뒤에서 헷갈립니다. 올해 뭐 이 정도가 답일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뭐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가 4번에 보시면 4번에 한번 보실까요?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그라미 하나 칠까요? 4번에 지금 원본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본? 오, 사무실 벽에 걸려 있습니까? 오, 잘하시네. 사무실에 벽에 걸려 있으니까 그걸 갖다 줄 수는 없고 뭐 해야 된다고요? 사본을 제출하라 이겁니다. 사본.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이거?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장관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합격했는지 합격하지 않았는지 누가 알고 있죠? 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주죠?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시도지사가 이 자격시험과 관련된 주관처잖아요. 근데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는 거죠? 국장이 있잖아요. 국장. 시도지사는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는지 개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본인 소관이니까. 그런데 거래정보망 하겠다는 친구가 찾아와요. 누굴 찾아와요? 국장을 찾아왔잖아요. 지정 요건을 신청하러. 근데 국장 입장에서는 이 친구 여기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얘한테 물어봐야 돼. 자존심 상하잖아요.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물어보려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본을 제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 제출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사본을 제출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사본. 자격증 사본이 논본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이 있고요. 지정 신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의 운영과 정보 공개 있고요. 자,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갖다 돼 있고요. 운영 규정에는 다음의 것을 정해야 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허위 정보 공개 금지의 별표 하나 칠까요? 허위 공개 정보의 금지. 허위 정보의 공개 금지. 자, 4조에 보시면 사항 24조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에 동그라미 칠까요? 하나요.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동그라미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다. 차별적의 동그라미일까요? 그래서 앞자면
차 이름 하나 나오죠? 한다차. 하나 기억합니다. 한다차. 하나요. 중개 대상,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하나여 공개하지 의뢰 중개 받지도 않는 정보에 대해서 막 올리시면 안 돼요.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만 올리시고, 그다음 의뢰받은 내용과도 다르게 하셔도 안 되고요. 다르게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차별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다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다차.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허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마지막 위반시 보겠습니다. 위반시에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취소사에 동그라미 칠까요? 지정취소사입니다. 위반할 때는 지정취소사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밑줄 칩니다. 1-1이고요. 지정취소사유예요. 지정취소사유에 밑줄 치시고 그 밑에 딱 업무정지라고 일단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부정하는 게 가장 나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취소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공개, 거짓 정보를 했을 때는 지정취소사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업무정지? 네, 좋습니다. 업무정지랍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밑줄 칠까요? 업무정지 처분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가 있고요. 방금 했죠? 지정 취소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다든가. 아까 지정 받았잖아요. 며칠 이내에 지정 받았죠? 30일이죠. 30일인데 받고 운영 규정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승인을 받아야 승인이에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가 된다 이거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라든가 운영 규정의 승인, 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 불법이 있다든가 또 다르게 했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부 취소 사유 되겠습니다. 이 취소 사유를 전부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취소 사유가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문 주의합니다. 청문에 별표 치고요. 올해는 제가 한 문제 예상한다면 이 문제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청문. 물론 다른 문제 뻔한데 이 문제는 일단 출제가 잘 안 됐어요. 청문 출제가 됐습니다. 타이밍이. 자, 청문 사유가 있습니다. 청문 사유. 청문. 여러분들 장관 임명하려면 청문하셔야 되잖아. 언제 청문할까요, 저희는? 청문. 앞에서 몇 번 했는데, 자, 청문 사유. 힌트 줄까요? 자, 힌트. 자, 취소 사유가 있고요.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고,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청문을 거쳐야 될까요? 어떨 때 이야기 들어봐야 될까요? 왜 잘못했냐? 청문이 이야기 들어보는 거잖아요. 상대방 그러다가. 그 중에서 어떤 거? 그렇죠. 취소. 자격 취소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자격 취소잖아요. 자격 취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취소와 관련돼서는 전부 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청문 절차. 그래서 등록증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 취소라든가, 방금 지정 취소, 거래정보망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전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요?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거 중요합니다. 시험 출제할 때 됐어요. 자, 청문입니다. 국장의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 1에서 4의 사유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취소 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청문. 취소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청문. 취소는 청문 나와야 됩니다. 취소는 청문 사유입니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죠. 이외에 5의 유인, 사유인, 사망, 해상, 기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을 생략할 수가 있고요. 위반시 제재가 있고요. 그다음 행정벌이 있습니다. 행정벌. 그다음 공인중개사 협회에 별표 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공인중개사 협회는 시험에 거의 나올 것 같은데요. 거래정보망하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작년 안 나왔어요. 출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100% 출제 사유인데요.
이 협회 설립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정도 숫자 문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 장 넘겨볼까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재밌는 말이 있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공인사의 단체를 말한다. 변호사들의 변호사협회, 법무사들의 법무사협회가 있듯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설립 목적이 있고요. 설립 목적, 뭐 좋은 말 있겠죠? 협회의 성격 보겠습니다. 협회의 성격이 법인의 밑줄 별표칩니다. 법인의 별표치고요. 법인. 협회는 법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단의 동그라미 별표 칠까요? 사단법인. 사단법인 밑에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좀 민법 시간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임의 가입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협회 설립 가능 밑줄만 치겠습니다. 협회, 복수협회 지금 두 개죠? 협회도 지금 두 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협회. 자, 3번에 방가로 3번에 복수협회 설립이 가능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설립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협회 설립이 가능하다 있고요. 자, 양가로 3번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숫자 밑줄 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 볼까요?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협회 설립해서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몇 명이었죠? 500명이었나요? 500명. 자, 협회에서